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폭위,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뭐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방학이 들어가면서 이제 학폭위,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발생했던 학폭에 대한 조치가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나 이제 가해 관련 학생이,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이제 가해 관련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학교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가해 학생 입장에서 학폭위의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하려고 한다면 가해 학생은 우선은 억울한 경우가 있고, 말 그대로 두 번째로는 사안에 비해서 엄중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억울한 경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빠르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목격 학생들의 진술, 그 다음에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그 외에도 뭐 동영상이 있으면 뭐 휴대폰으로 촬영한 당시 상황이 촬영된 뭐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 등 각종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지만 이거 그 행정심판을 그냥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그냥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신청하면은 그냥 거의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기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고,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지 당연히 그걸 판단하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재량권이 넓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 개념 자체도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다퉈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중한 조치, 사안에 비해서 엄중한 조치를 받은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우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빠르게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시에서 엄중한 조치를 내린 이유, 보통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 그러니까 끝 페이지 쪽에 보면은 뭐 학교 폭력의 지속성, 뭐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다 매기고 그 이유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합산한 점수를 해서 이제 조치가 내려게 된 거를 이제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중한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뒤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으며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높다며 각 기준에 맞춰올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엄중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 이것도 당연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 기준에 대해서 각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이런 거를 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를 첨부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폭위,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억울하게 조치를 받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를 받은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이런 경우 기각됩니다. 대부분도 아니고 그냥 기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데 감정적인 대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각됩니다. 그래서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뭐 위와 관련된 법률적인 주장을 다 할 수 있거나 하시면 이제 혼자서 진행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인 입장에서 그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때는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선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왜냐면은 전국에 저를 포함해서 학교폭력 전문의 인정받은 변호사님이 한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꼭 확인하셔서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